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그룹 이진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연이 아닌 필연 육아맘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저희 스토리와 PM 기본 3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우선 저는 오늘 두 가지 파트로 첫 번째 파트는 마이 PM 스토리이고요. 두 번째는 기초 3종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저에 대해 소개를 해 보려고 하는데 저는 90년생이고요. 지금 17개월 아들 맘입니다. 네, 제가 PM 전에는 2013년도 9월부터 대학 졸업하자마자부터 이제 작년 8월까지 중국어 강사와 중국어 번역가 일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학원에서도 강사를 했었고 프리랜서로도 강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0년도 이제 2월 말일 날에 저희가 그 박서진 그룹장님 소개로 제가 회원 가입을 하게 됐는데요. 그 계기가 음, 이따가도 나올 건데, 저희 소진 그룹장님께서 아이가 두 명이잖아요. 그때 마침 둘째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이제 다이어트 성공한 사진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2월 28일 날 가입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로 1년 뒤인 2021년 5월에 IMM을 달성했고요. 그리고 22년 2월 달에는 PM 베이비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육아를 좀 하다가 어 출산을 하고 나서는 이 일을 하지 않았고 출산을 하고 7개월 차 때 복귀를 하려고 한 두 달 정도 일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전업으로 PM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EVP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제목처럼 선택이잖아요, 선택. 그러면 저는 PM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요. 첫 번째는 결혼 출산 전에 제가 선택한 이유는 그냥 단순해요. 예뻐지기 위해서, 여행 가기 위해서. 방금 제가 얼핏 얘기를 드렸는데, 어, 다이어트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제품을 문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제품을 받자마자 바로 디톡스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먹지 않았고, 바로 디톡스 오일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소진그룹장님이 여행 이런 보너스를 다 받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가지는 못했지만 회사에서 이제 보너스로 지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이제 여행 가고 싶었어요. 그것도 예뻐지고, 그 다음에 여행 가서 예쁜 사진을 남기고 싶었다. 이런 이제 목적으로 PM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출산 후에는, 제가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는 살기 위해서였어요. 네.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아이를 위해서. 세 번째는 자유를 위해서. 이건 제가 이따가 조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 사진은 제가 20년도 2월 28일 날에 가입을 하고 3월 3일 날부터 삼겹살 데이 3월 3일 날부터 이제 디톡스를 시작한다고 3월 6일 날에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좀 더 일찍 찍었어야 됐는데 3월 6일 날에 찍었어요. 네, 받자마자 바로 이제 디톡스를 시작하고 그 전에 사진 한 장 남기겠다고 찍은 사진이고요. 이때 당시는 제가 77kg였습니다. 77kg였고 비만이었고 변비가 굉장히 심했어요. 살이 잘 안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화장실을 잘 못 가요. 변비가 심하신 분들이 어, 많다는 거. 그리고 저 불규칙이었어요. 그때 당시 뭐 생리 불규칙이면 불규칙이었지 뭐 내가
괜찮아, 오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딱히 크게 이제 이거를 문제 삼지는 않았었는데, 계기가 제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산전 검사를 했었어요. 남편이랑 둘이서. 그때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이제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병명을 제가 알게 됐어요, 처음에. 근데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불임 가능성이 있대요, 저한테. 왜냐면 제가 생리가 워낙 불규칙적이고 한 2, 3개월 만에 온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생리가 불규칙적이다. 그래서 이제 불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근데 저는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빨리 아이를 가지려고는 하지 않았는데 그때 이미 PM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 줄 몰랐어요. 네, 이때가 PM 전, 출산 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왼쪽인 사진은 제가 호전 반응을 겪었을 때 사진이에요. 제 피부가 진짜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호르몬이 불규칙적이다 보니까 저는 얼굴이나 등 이런 데 많이 이렇게 여드름이 올라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PM을 디톡스로 시작하다 보니까 양이 일반 양보다 많이 섭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호전 반응을 겪었는데 이 울긋불긋하게 이렇게 빨간 홍조 있는 그런 얼굴을 제가 거의 일주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계속 이 얼굴이었어요. 네, 호전 반응이었고, 그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리 하고 그냥 내버려뒀죠. 근데 이제 피부 트러블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왜냐면 화장도 잘 안 먹히고, 이게 얼굴이 울긋불긋하니까, 뭐라고 하지?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 이때 사진이었고요. 근데 제가 PM을 만나서 디톡스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만에 13kg 정도를 감량을 했어요. 13kg를 감량을 하고 쭉 유지를 하고 64kg 때 그해 여름에 22년도 그해 겨울에 22년도 겨울에 12월 달에 그렇게 추운데 여기 눈 보이시죠? 마침 이제 제주도에 눈이 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감량을 하고 진짜 얼어 죽어도 드레스는 입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웨딩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성공을 한 거죠. 제가 PM을 디톡스 때문에 했는데 13kg를 감량하니까.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쭉 유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에도 64kg였어요. 운동도 하고 굉장히 이제 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했죠. 그리고 피부도 보시면 트러블이 굉장히 완화됐어요. 피부가 굉장히 뽀샤시하고 맑아졌어요. 이게 아이폰 원본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내 피부가 이렇게 좋아졌다 해서 믿기지가 않아서 제가 원본으로 찍어놨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톡스를 하다 보니까 변비가 개선이 되더라고요. 양을 추가해서 먹으니까 확실히 저는 달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변비가 개선되고 나서도 저는 쭉 아침에는 파워 칵테일을 2포씩 먹어요. 예. 한 포는 소용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포씩 먹고 그리고 생리가 굉장히 규칙적으로 됐어요. 예. 그리고 생리가 규칙적인가 이게 호르몬이 불균형하면 이제 기분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저는 PM을 마시면서 굉장히 밝아지고 긍정적으로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그냥 싱글벙글 운동하고 뭐 내가 할 일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좋고요.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를 많이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PM 후니까요. 하지만 제가 출산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출산을 했는데 이때가 22년도 5월이었고요. 출산 후 70일을 했어요. 이때가 87.5kg. 이게 여기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죠? 배가 이 산만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제가 아직 임신 중인 줄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막 만삭인 줄 아시고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제가 출산 후 7개월, 저희 아이가 이때가 7개월이었어요. 6개월 때. 이 사진은 6개월 때고, 이 맨 오른쪽 사진은 7개월 때예요. 왜냐면 저희가 그 제주도 여행 갔었거든요. 아이랑 같이. 근데 이때 저의 배 똑같아요. 그러니까 70일이나 7개월이나 변한 건 없어요. 몸무게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진짜 몸무게 1도 안 빠지는 걸 보고 전 진짜 좌절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비만 정도면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이 생겼고요. 저희 출산 후 저희 몸은 진짜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왜냐면 산후우울 아주 약한 정도의 산후우울이 있었고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그리고 가족이 작년 10월 달에 별세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족을 잃은 아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저는 살짝 우울감이 아주 치솟았어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인데도 산후 우울이라는 게 나한테도 올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방금 건강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랑 무릎이랑 발목 통증이 있었어요. 왜 배가 크니까 이 무게감 때문에 압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엑스레이 찍어보면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냥 허리 디스크라고만 판정을 받았고요. 의사 선생님을 만났을 때 딱 하시는 말씀이 20kg 빼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도 저는 뭐 딱히 알겠어요.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여기 사진 보이시죠?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이 사진. 이 사진이 작년 9월 달에 남편 친구 결혼식 때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때 사진 작가님께서 찍어주셨고, 저희 남편한테로 이 사진이 보내왔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그때 진짜 9월 26일자로, 그 날짜로부터 저는 산후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됩니다. 왜냐면 굉장히 충격 먹었거든요. 남편도 제가 이 모습일 줄 몰랐대요. 자기가 둔하다고, 와이프가 이렇게 뚱뚱한 줄 몰랐다고,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였고요. 그래서 고도 비만이었어요. 저는 아까 64kg는 물거품이었고 만삭대가 95.5. 저는 0.5는 차마 못 썼고 만삭대가 95kg였고 출산 직후가 딱 5.5kg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90kg였어요. 출산 후 7개월 때는 87kg였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제가 임신성 당뇨가 있었어요. PM을 먹고 다 건강할 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 막 먹었나 봐요. 어, 왜냐면 입덧이 없었고, 뭐, 임신 그런 증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일상생활 그대로 했었고, 엄청 잘 먹었어요. 엄청 잘 먹어가지고, 보시다시피 95kg까지 나갔었고, 임신성 당뇨인데, 저는 인슐린까지 맞았습니다. 출산 전 한 달까지 인슐린 주사를 계속 꾸준히 맞았고, 그리고 당뇨 전 단계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제가 출산한 병원을 대학병원인데 거기 진짜 자주 내 집 드나들듯이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갔던 것 같아요. 피도 여러 번 뽑고. 그래서 그것도 그건데 유전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놀랬어요. 저희 아이한테까지도 이게 유전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는 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몸은 이랬었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나서 작년 9월 26일부터 이제 결심을 하고 나서 이제 산후 12개월 때 모습이고요. 이때가 한 18kg 정도 가량 이제 감량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는 솔직히 마음이 가벼워지니까 몸도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기분도 많이 좋아지고 심리 상태가 많이 건강해졌어요. 네, 그래서 자존감이 업됐고 디스크 완화되었고요. 그리고 고도 비만에서 다행히 한 단계 아래로 비만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임신성 당뇨도 이제 6월 달에 제가 마지막으로 혈액 검사를 하러 갔는데 당화혈색소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때 저는 임신 중에도 PM 제품을 꾸준히 했고 그리고 시밸런스 그거를 계속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죠. 아직도 관리가 필요한데 음, 이제 살 더 빼고 조금만 더 관리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도대체 어떤 제품들이 저의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냐. 그래서 저는 사실은 PM을 접한 거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단순했고 심플하니까 친구의 말을 듣고 그냥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뭐 이게 무슨 인증 마크가 있고 뭐 다른 거 다 몰랐고 그냥 독일 제품이다. 안전하다. 올림픽 선수들도 드신다. 이 정도로만 알고 그냥 저랑 저희 가족, 저희 아이까지 전부 섭취하게 됐는데 저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후기는 저의 후기잖아요. 근데 저희 가족들도 굉장히 많은 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에 기회 되면 저희 마이 스토리로 온전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기본 3종 제품을 오늘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음, 우선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는 세상이 사회는 발달하고 있고 저희가 뭐 석유 개발에 뭐 기계 공업화의 발전에 이러해서 저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빠르게 발달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 지구는 아파요. 예, 저희 지구는 아프고 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그리고 뭐 미세 플라스틱 뭐 이런 매연 뭐 이런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이 지구가 굉장히 아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바다 전부 다 이제 오염된 상태인데 그래서 더불어서 저희 식품 오염 이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뭐 산성비가 내려서 다시 바다로 들어가고 이 바다도 오염되고 수질도 오염되고 그 더불어 우리가 이제 재배할 때 쓰이는 토양, 토지 이런 것도 이제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 오염된 환경 속에서 나오는 이제 먹거리들을 저희가 사람들이 다시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는 거는 이제 당연한 문제가 되었어요. 근데 음, 아직도 왜 PM을 먹어야 하냐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이 부분을 꼭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먹어야 돼요. 그래서 수치를 한번 볼게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프로그램에서 한국인이 1년 동안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이 무려 24.69kg이래요. 1년 동안, 1년 동안. 그럼 이 식품 첨가물들은 사실은 다 독소잖아요. 저희가 매일매일 해독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PM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학생 감미료 보존료 이런 것들이 다 식품 첨가물에 속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옆에 또 이제 GMO라는 유전자 조작 식품이에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공부를 하면서 알았어요. 예전에 얼핏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옥수수 먹지 말라. GMO 뭐 있다. 뭐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다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이 유전자 변형 물질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제 재배를 하는데 뭐 콩이나 옥수수나 이런 우리가 먹는 먹거리들 있죠. 거기에 이제 이런 대두, 옥수수 이런 게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거는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거를 제재하지 않아요. 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식품에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를 하지 않아요. GMO 성분이 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지 않고. 근데 우리가 먹는 뭐 기름이나 이런 음식에 만들 때 필요한 것들, 애기들도 옥수수 먹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경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PM은 non GMO예요. 그래서 어, 자연식품, 천연식품들을 좋아하는 이제 소비자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면 non GMO라서 안전이 확보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영양 불균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5대 영양소가 탄수화물, 지방, 미네랄, 단백질, 비타민,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식이섬유, 물 이런 게 들어있죠. 7대 영양소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비타민을 제대로 이제 섭취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예전에는 과거에는 뭐 먹을 게 별로 없어서 단백질 결핍이었는데 현재는 비타민 무기질 결핍이래요. 결핍의 시대입니다.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이고요. 우리는 꼭 섭취를 해야 합니다. 이 비타민이나 이런 영양소들을 꼭 섭취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식품 속 철분, 즉 미네랄 양의 변화를 보시면
50년대예요. 50년대 사과 두 알로 가능했었는데 이 현대라고 해도 8, 90년대예요. 지금과 굉장히 좀 오래된 수치입니다. 사과 13알이어야 된대요. 그리고 시금치 한 단도 19단으로. 이 많은 것들을 하루에 섭취할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한 양입니다. 네. 근데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 구성을 한번 우리 인체는 이제 물이 거의 70%고요. 단백질, 지방, 무기염류, 그리고 탄수화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혈액 속에도 94%가 물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체가 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인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우리 독일에서 온 오가닉 영양 주스라고 해서 이 오가닉이라고 쓰신 말씀에는 굉장히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시대에 오가닉 먹기가 참 쉽지 않은데 우리는 매일매일 드시고 계시잖아요. 오가닉 영양 주스로 손상된 세포를 살리는 독일 PM의 발효 효소래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NTC 특허 공법으로 세포로 바로 전달이 되잖아요. 방금 제가 사람은 세포로 구성이 됐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로 바로 흡수되고 소장, 대장, 간 이런 거를 이제 부담 주지 않고 바로 세포로 들어온다는 이 진짜 기적적인 기술을 우리 PM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행운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PM 제품이 도대체 어떤 제품이길래 제가 방금 얼핏 얘기를 했는데 저는 임신 전, 임신 중, 임신 후 꾸준히 끊이질 않고 3년 반 넘게 PM을 계속 섭취를 하고 있고요. 저희 아들도 17개월인데 6개월 때부터 PM을 파워 칵테일 주니어 파워 칵테일을 먹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 아이는 세포속부터 PM 베이비예요. 왜냐면 제가 임신 기간에 내내 먹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제품이 만약에 안전하지 않다면 이 세상 어느 부모도 아이한테는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TUB 전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인증기관인데요. TUB 의약품 식품 산업 전반적인 인증기관인데 진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롯데타워, 그리고 람보르기니, 뭐 이런 굉장히 하이 레벨인 거를 인증해 줄 수 있는데, 우리 건강기능식품에서는 PM이 유일하게 TUB 인증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GMP 같은 경우는 제약산업 기준이잖아요. 원래 건강기능식품은 GMP 기준을 따르진 않는데, 저희 PM은 유럽 GMP 인증을 걸쳤어요. 그리고 그것도 전 제품. 모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하다. 그리고 이 도핑 테스트. 아까 제가 말했던 단순하게 믿었는데, 운동선수들도 드시고 계신다. 이것을 듣고, 도핑 문제 때문에 금메달 박탈되고 출전을 못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저희는 전 제품 도핑 테스트에서 다 통과됐다. 이것 때문에 이제 안전성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이제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할랄 인증도 무슬림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기, 육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못 드시잖아요. 이런 인증들도 이제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제품은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특허 기술을 가지고 이제 룩셈부르크 과학연구원에서 이 수많은 전 세계 모든 우수한 연구진들이 전문가들이 이 제품을 연구 개발해서 저희 소비자나 저희 사업자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전문가들이 만든 프리미엄 식품을 저희 집에다 가져다 줬잖아요. 그럼 저희 집에는 가정 의사가 있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분들이 다 꼼꼼하게 따지고 최적의 비율로 이제 만들어낸 최고의 품질의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가면 그럼 NTC가 도대체 뭐냐?
여기 사업자들이 대다수인 것 같은데 NTC에 대해서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로 정확하게 영양소를 전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우리 간을 걸치거나 소장을 걸치거나 대장을 걸치거나 이렇게 다 걸쳐서 이제 흡수가 되는데 저희 PM 제품은 세포문이 열리든 안 열리든 다 정확하게 바로 정확하게 이제 전달이 되는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영양 전달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NTC는 NTC는 그 특허 기술이 아니고요. 특허는 아닌데 이 전달 컨셉 같은 경우는 77개의 특허 기술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특허를 이제 받으려고 연구 중인 기술도 다 합치면 한 100가지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인증들이 이 NTC를 이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마이크로솔브 기술이죠. 우리 지용성을 수용성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이죠. 그러면 이거는 저는 저희 고객님들께 전달을 할 때 뭐 이거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데모를 해줘요. 데모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집에서 아무 오메가나 루테인 같은 거를 잘라서 물에 한번 부어보세요. 그게 물에 용해되나요? 저희 인체는 아까 대부분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아무리 좋은 영양 제품이라도 저희 인체 속에 들어가서 흡수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목이 마르면 기름을 먹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용성 성분 영양소를 수용화시킨다.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거고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PM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PM이 이렇게 빨리 성장을 하는 거고 그 정확한 영양 전달 컨셉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액티바이즈 한 잔으로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달을 할 때 그냥 데모를 보여주세요. 데모를 보여주시면 아무리 건강기능식품에 모르는 분들이라도 기름은 알잖아요. 오메가 기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 3종에 대해서 오늘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야 본론으로 들어오네요. 기본 3종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PM 회사의 80% 이상의 매출이 모두 기본 3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구매율이 없었다면, 이 제품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매출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기본 3종만 알고 가셔도 사업하는 데는 굉장히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기본 3종만 잘 익혀서 전달만 정확하게 해주신다면 정말 수월하게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파워 칵테일. 파워 칵테일은 우리는 56첩 밥상이라고 하죠. 아침에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PM을 접하고 나서는 아침에 밥을 안 먹어요. 그냥 파워 칵테일 2포면 끝. 근데 이 파워 칵테일 안에 우리가 그레이트 4라고 해서 항산화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파이토케미칼 32가지, 유산균 2가지, 식이섬유, 효소, 비타민, 비군. 여기까지만 들어보셔도 굉장히 많은 영양소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아침에 안성맞춤이고 하루의 영양소를 듬뿍 채워주는 게 바로 이 파워 칵테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다 또 NTC 기술까지 합치면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파워 칵테일 같은 경우는 우리 풀어서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레이드 4라는 것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인 거예요. 비타민 A, C, E, 셀레늄 같은 경우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따로따로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비타민 A 따로, C 따로, 셀레늄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비타민 A과 C와 같이 만났을 때 그 항산화 작용이 2배로 뛰어고요. 근데 A, C, E, 셀레늄까지 다 합치면 이제 승수의 법칙으로 아주 초강력 항산화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도 그런 건강기능식품도 많지만 이렇게 다 들어있는 항산화 제품이 다 들어있고 최적의 배합으로 만들어진 파워 칵테일 속에는 강력한 항산화 기능 성분의 영양소가 들어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네, 여기에 제가 그제 구체적으로 써 있는데 항산화는 노화 방지인 거예요. 우린 다 예뻐지고 싶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화를 하기 때문에 우린 숨만 쉬어도 늙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가 필수이고요. 근데 우리 파워 칵테일 안에는 그루포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드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파워 칵테일 안에 56가지 야채 과일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어, 아무리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한다 한들, 하루에 이 수많은 과일, 야채, 영양소들을 우리 나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제가 어떻게 일일이 다 사서 다 손질해서 다 드리겠어요. 뭐 즙을 짜든 생식으로 먹든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워 칵테일은 음, 비싸다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단품으로 비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저는 성분 하나하나 따져보시라고 해요. 비타민 A, C 따로따로 한 개 사도 3만 원, 4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 칵테일은 절대 비싼 게 아닙니다. 그리고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식물성 화학 물질인 거예요. 여기에 전문 용어들은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자주 보이는 마늘, 강황, 토마토, 포도, 베리류, 녹차 이 제품들이 브로콜리 이런 제품들은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녹차는 다이어트 효과 있어. 뭐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알잖아요. 마늘 항산화 작용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강황 인도인들은 커리를 먹어서 대장이 좋아. 뭐 이런 위장 질환이 별로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 식품들의 주요 성분들이 파이토케미칼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파워 칵테일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최적의 배합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많은 것들을 다 파워 칵테일 한 포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보시면 이제 유산균 2가지가 있어요. 유산균은 다 아시죠? 유산균 먹어야 된다. 아이들도 유산균 먹어야 응가를 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유산균과 유익 유산균과 유해 유산균이 있는데 유익 유산균이 많아야 유해 유산균이 그 유익 쪽으로 변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배합을 잘못하거나 잘 모르시면 사실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거예요. 저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유산균을 처음에는 다 먹여라 해가지고 신생아 때부터 먹었어요. 근데 그 주니어 파워 칵테일 먹고 나서는 유산균을 아예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이 굉장히 좋아요. 응가 너무 잘해요. 하루에 2, 3통은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셔도 이제 유산균이 좋다라는 걸 아는데 정확하게 알고 드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유산균은 면역력 강화에 좋고요. 장내 환경 개선에 좋고요. 이렇게 헬리코박터균 증식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 튼튼, 왜 장이 튼튼해야 이 면역력이 높아지는 거라는 거를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유산균 이 2가지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있어요. 이 식이섬유는 저는 잘 몰랐는데 이 응가를 잘하게 한다가 이게 똥을 잘 싸게 한다 식이섬유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파워 칵테일 왜 드셔본 분들은 이 파워 칵테일 아침에 드시다가 이렇게 계속 저어도 이거 왜 다 안 저어지지 이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다 밑에 깔아앉고 마지막에는 물로 싹싹 긁어서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고요.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 파워 칵테일 안에는 불용성 식이섬유도 들어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장 청소를 깔끔하게 하시려면 그 나머지 찌꺼기들도 찌꺼기가 아니지 그 불용성 식이섬유를 싹싹 긁어서 다 드셔야 돼요. 그래야 내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버리지 마세요. 제발. 너무 아깝습니다. 네, 그것도 같이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에 파워 칵테일은 장에 좋다, 장 해독된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효소도 있습니다. 요즘 TV를 틀면 뭐 효소 광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효소 광고들, 광고를 하는 그 제품들 성분을 보시면, 우리 파워 칵테일에는 5가지가 들어있는데, 효소 5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그 광고를 하는 효소를 보시면, 거기에서 한두 가지 정도만 들어있어요.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두 가지 들어있을 경우에는 뭐 탄수화물 분해나 지방 분해인 이런 효소가 들어있을 수 있고, 이렇게 다 5가지 다 들어있는 거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PM이 그만큼 해자템인 거예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 포로 다 어,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좋은 제품이랍니다. 그러면 우리 효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볼게요. 사람들은 내 몸속에 있는 효소를 가지고 태어난대요. 타고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효소가 많고 어떤 사람은 효소가 적어요. 체내에. 그러면 타고난 건데 그 효소가 다 떨어졌을 때, 내 몸속에 효소가 없어졌을 때는 그러면 죽음과 가까이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보세요. 이 효소라는 것은 일생 동안 에너지와 효소의 80%를 우리가 소화 활동에 한다는 거예요. 왜 현대인들은 아침을 먹고 커피를 드시고 점심을 먹고 디저트를 드시고 또 커피를 마시고 저녁을 드시고 그리고 또 저녁에 야식까지 드시잖아요. 그 소화 활동을 우리가 효소를 80%를 쓴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몸이 어떻게 해요? 몸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 소화 효소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80%를 이제 활동에 쓰는데, 그리고 나머지 20%가 우리가 대사 활동을 할 때 쓰는 거래요. 그러면 우리가 소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70% 소식으로 우리는 10%만 소화 효소를 덜 사용을 해도 우리의 수명이 20년이 늘어난대요. 놀랍지 않아요? 20년. 그래서 젊어지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녁 단식하세요. 단식하고 우리가 소화 효소를 덜 쓰시면 장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 효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체내 효소를 계속 쓰고 또 쓰고 그러면 이제 바닥이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됐어요? 외부에서 효소를 채워줘야 돼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파워 칵테일 속에 효소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 칵테일을 많이 드시면 효소가 많이 생성되고 아주 건강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효소에 대한 진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우리 리스토레이트예요. 리스토레이트는 천연 미네랄 해독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비타민 D3, 산성 체질의 알칼리성, 환경으로 바꿔주고요. 숙면에 탁월합니다. 네, 저는 다이어터로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리스토레이트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네, 원래 비만인 사람들은 영양 부족이 아니고요. 영양 과잉이 아니고요. 영양 부족이래요. 부족이면 어떻게 해요? 영양을 채워둬야 되잖아요. 근데 비만인 사람들은 이 독소가 몸에 쌓여 있기 때문에 살이 잘 안 빠지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시면 먼저 해독을 해야 된대요. 그럼 우리 해독에 가장 적합한 제품이 리스토레이트입니다. 네, 리스토레이트를 양을 추가해서 드시다 보면 화장실도 잘 가고 이 해독 작용 때문에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다이어트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숙면에도 굉장히 탁월해요. 이제 신경 안정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리스토레이트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기질이 뭐냐? 무기질은 우리의 골격을 구성하는 이런 칼슘, 그리고 체내 생리 기능 조절하고요. 그리고 근육 완화, 신경 안정. 방금 전에 이제 잠을 잘 잘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 회원 중에서도 이제 어, 수십 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신 분이 계세요. 근데 리스토레이트를 제가 하루에 한 4포 정도를 드시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고질병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요즘에는 잠을 좀 잘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에 도움을 준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독을 하면서 다이어트도 된다는 이런 무기질이에요. 아주 좋은 성분이죠. 이 무기질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보시면 이렇게 많은 미네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미네랄 그 리스토레이트 한 포에 우리는 가격을 보시면 한 포에 1,000원 꼴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다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제품이에요. 우리는 많이 많이 드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네랄이 부족하면 몇 가지 질병이 걸릴 수 있다고요? 900가지 이상, 990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네랄 같은 경우는 아주 아주 중요한데 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책에서 실제로 이제 미네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인데 우리 토양에는 더 이상 미네랄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 관리로 1 년에 1조 2천억 불씩 들어간대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미네랄을 의식적으로 섭취를 해야 하고요.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자신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보세요. 저희 미네랄은 동물은 몸속에서 생성을 할 수 있는데 저희 사람은 안 된대요. 너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자, 개는 개밥, 개가 먹는 사료, 사료에는 40가지 미네랄이 있고요. 그 우리가 실험용 쥐가 먹는 것도 28가지 미네랄을 먹는데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11가지밖에 안 먹는데요. 너무 화가 나지 않나요? 너무 화가 나지 않아요? 이게 정말 옳은 걸까요? 우리가 인체가 미네랄 생성을 못하기 때문에 더 외부에서 섭취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 또 보시면 이제 미 상원 문서 번호 264호 무삭제 발췌본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이제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책에 있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하면 비타민도 쓸모가 없대요. 우리는 비타민만 주구장창 드셔봤자 미네랄이 없으면 그게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비타민이 신체의 미네랄 비율을 조절을 하면서 미네랄 결핍 상태에서는 비타민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나서는 꼭 얘기를 해 드려야 됩니다. 비타민이 부족할 때 우리 몸은 미네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비타민은 쓸모가 없게 돼요. 미네랄이 부족하면 뭐 뼈에서 이제 미네랄을 가지고 쓰고 그러면 나이가 들면 어때요? 뼈가 굉장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뭐 골다공증도 걸리는 분들도 계시고 걸어가다 툭 넘어지거나 뼈가 부러지신 분들도 그 다 미네랄 부족인 거예요. 미네랄 부족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리스토레이트 안에는 마그네슘이 있는데 하루에 1,000mg의 마그네슘을 섭취하고자 한다면 10파운드의 시금치에는 1g의 엽록소가 들어있고 그중 단 50mg만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식품으로 생식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 인체가 필요한 영양소를 다 섭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즉 하루 필요한 마그네슘을 섭취하려면 90kg, 제 출산 후 몸무게 정도의 시금치를 매일 드셔야 한대요. 그게 가능할까요? 코끼리도 아닌데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외에도 우리 섭취해야 할 미네랄은 58종이나 더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진짜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스토레이트를 사랑하는 이유가 디톡스라고 했잖아요. 우리 디톡스 같은 경우는 해독이에요, 해독. 그러면 이 왼쪽에 보시면 칼슘, 셀레늄, 아이온 같은 좋은 이제 영양소들과 이 납순, 카드뮴 같은 나쁜 그 중금속들이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데 만약에 칼슘이 적으면 이 납이 배출이 안 된대요. 내 몸속에서. 마찬가지로 셀레늄이 부족하거나 아연이 부족하면 이 수은이나 카드뮴 같은 게 내 몸속에서 나가지를 못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많이 섭취를 해서 이 디톡스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런 중금속들이 내 몸속에서 배출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암으로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강을 위해서 디톡스는 주기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혈액의 pH 농도는 7.4 약알칼리성이래요. 자, 왜 우리의 혹시 인바디 측정하거나 양자 측정기로 해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대부분은 우리 인체는 산성화돼 있어요. 왜냐면 현대인들은 어, 너무 많이 먹어요. 일단은 너무 많이 드시고 우리 막 야식 이런 거 드시다 보면 우리의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산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처럼 확 타올라요. 그러면 우리 리스토레이트를 드셔주시면 어떡해요? 그거를 배출해 주시면서 알칼리성으로 이렇게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은 리스토레이트가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그래서 나는 다이어트도 하고 싶은데 음식은 포기 못 하겠어. 그러면 드시고 나서 리스토레이트를 드세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다음은 미네랄과 당뇨의 관계예요. 저는 임신성 당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식이 없었어요. 저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1도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뭐 비타민 정도만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겠네요. 왜 저희가 PM을 먹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인슐린 분비 시에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필요하고 인슐린 이동할 때도 아연과 마그네슘이 필요하고요. 인슐린 흡수 시에도 비타민 D3과 크롬이 필요해요. 이 미네랄들이 다 내 몸속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모만 했지 채워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너무 심각하죠.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거의 한 80%는 다 당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알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조금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액티바이즈. 액티바이즈는 우리의 사업 수단이기도 하죠. 우리 액티바이즈 한 개로도 우리가 사업이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액티바이즈가 어떤 제품이길래 도대체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낼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액티바이즈는 우리 비타민 B 복합체예요. 비타민 B8군이라고도 합니다. 왜냐면 이 비타민 B8군이 우리 체내 에너지 생성 및 체내 대사 작용을 할 때 좋고요. 그리고 조효소 역할을 해요. 방금 전에 제가 효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효소의 조효소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B 복합체를 섭취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에너지 생성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우리 한국의 포장지에는 그렇게 써져 있지 않은데 해외 외국의 그 액티바이즈를 보시면 옥시 플러스라고 적혀져 있어요. 영어로. 그럼 옥시는 산소죠. 산소. 그럼 산소를 플러스하다, 산소를 더하다, 산소를 공급해준다.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산소가 필요해요. 산소가 부족할 때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요. 두통이 있거나 잠을 잘못 잔다거나 혈액 순환이 잘 안 된다거나 혈관성 질환이 생긴다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비타민 B군의 결정체가 여기에 에너지 생성을 도와주고요. 산소 공급률을 증가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혈행 개선도 되고 체온 상승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왼쪽에는 20대 혈관 사진이에요. 어때요? 혈기 왕성해 보이지 않나요? 네, 굉장히 건강한 혈관 사진인데요. 음, 우리 인체는 그 혈관이 12만 킬로 다 이어지면 12만 킬로미터래요. 그래서 지구 몇 바퀴 도는 그런 길이인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때요? 모세혈관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60대 혈관 사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혈관 건강이 굉장히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옆에 한번 보시면 연령대별 혈관 상태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이런 환경 때문에 혈관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젊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 혈관이 점점 점점 좁아지면서 어때요? 어디에서 터지거나 어디에서 막히거나 이러면 질환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혈관 건강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요. 그리고 지금 보험도 혈관, 뇌혈관, 뭐 심혈관, 뭐 이런 혈관과 관련된 보험 조항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전 보험에 비해서. 그래서 막 추가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만큼 혈관 건강이 현대인들이 주목하는 질환인 거죠. 근데 우리 액티바이즈는 어때요? 액티바이즈를 드시고 나서 어때요?
혈관이 해독을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방금 제가 말했던 비타민 B군이랑 비타민 C에 대해서 해보자면 비타민 B군은 혈이 뭉쳐 있는 것을 방지를 한대요. 그 성분이. 그래서 산소 운반이 30% 증가하게 하고 산소와 영양소를 세포로 전달하는 우리 NTC 기술.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활성산소를 없앤대요. 우리가 아까 몸속에 산성 체질이면 어때요? 안 좋다고 했잖아요. 암 걸릴 확률도 높고, 근데 우리가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이제 체온 상승을 해줘요. 그러면 체온을 1도 상승해도 우리 면역력이 5배나 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상적인 체온 37.5도 이 정도를 36에서 37도 이 정도를 유지를 하는 게 건강한 상태고요. 저체온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온을 높여주는 것이 면역력 상승에도 좋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가 말하는 것보다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네, 이거는 액티바이즈 마시기 전. 그러니까 혈액들이 이렇게 뭉게뭉게 뭉쳐 있잖아요. 근데 10분 후에는 어때요? 몽글몽글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면서 혈액을 활성화시켜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현미경으로 본 우리 액티바이즈를 드시고 난 후에 반응이 혈관의 상태고요. 그 옆에 보시면 네, 우리의 혈관이 이렇게 점점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이제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액티바이즈는 어때요? 필수예요. 꼭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 보시면 액티바이즈라고 하셨을 때, 많은 고객들이, 우려하거나 걱정하는 부분이 이 과라나 때문에요. 네, 과라나, 추출물, 이런 그 비타민 B군도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과라나 추출물에서, 어, 카페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카페인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라나는 어때요? 브라질의 산삼이라고 불리는 에너지 생성에 좋은 과라나인데요. 체내에서 서서히 흡수돼서 약하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액티바이즈에서는 결합 카페인인 거예요. 그리고 위장관의 점막을 자극하지 않은 그리고 자양 강장하는 효과를 커피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된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중독성이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소비자분들이나 사업자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듣는 얘기가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으면 애기들은 못 먹는 거 아니야? 카페인이 들어있으면 너처럼 이렇게 10스푼 막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 이 결합 카페인이랑 비결합 카페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과일 자연 성분에서 추출되지 않았다면 모두 비결합 카페인이래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 두 가지 카페인이 한 가지로 분류되어서 제품 원재료 명에는 단순히 그냥 카페인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거고요. 그리고 추출 보시면 우리 액티바이즈는 결합 카페인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안전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비결합 카페인은 어때요?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혈관 수축 및 신장을 약화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독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결합 카페인은 임산부와 어린이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고요. 근데 비결합 카페인은 안 된다고 하죠. 저도 임신 때 물어봤었는데 커피를 초반에는 못 먹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초반부터 출산 전까지 액티바이저를 엄청 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필을 했고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볼게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 한국인들은 특히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걸어가서 5분도 안 돼서 커피숍 하나 있죠. 집 근처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커피 한 잔에 브랜드별 여기 그 카페인 함량인데요. 여기 파스쿠치 커피가 196, 커피빈 168, 투썸 159,
와, 이 스타벅스가 제일 그나마 좀 괜찮네요. 엔젤리너스랑 이 카페인 함량을 보시면 이거는 그냥 이 카페인들과 우리 이따가 그 액티바이즈 카페인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먹는 것들, 커피, 우유나 뭐 아이들 좋아하는 초콜릿이나 콜라나 녹차, 종합 감기약, 두통약까지, 캔커피까지, 에너지 음료까지 보시면 카페인 함량이 다 있어요. 있는데 그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전달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액티바이즈는 어때요? 액티바이즈는 한 스푼에 들어있는 카페인 함량은 10mg이에요. 그리고 세 스푼을 하면 30mg이에요. 근데 아까 보세요. 커피 한 잔에 196. 몇 잔이에요, 이게? 몇 스푼이에요? 거의 10스푼 되죠. 10스푼을 한꺼번에 드시는 그런 양인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비결합 카페인은 이제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 우리 커피를 마시면 어때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각성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정신이 번쩍 든 다음에 그 효과가 없어질 때쯤에는 또 급피곤합니다. 그게 비결한 카페인인데, 하지만 우리 액티바이즈는 꾸준히 그냥 서서히 이제, 에너지를 생성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인체에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B와 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드시고 나서 뭐 배출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천천히 작용하고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한 3시간 정도 자고 출근을 했는데 하품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바이즈 딱 5스푼을 타서 딱 마셨더니 그 오전 내내 하품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액티바이즈에는 엽산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들도 섭취해야 할 영양소, 엽산, 그리고 B12 이런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적당히 그런 권장은 권장은 한 스푼에 3회를 나누어서 이렇게 서서히 드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권장일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이 1일에 100mg이래요. 100mg. 그리고 효과적인 섭취량은 1000mg이래요. 하루에. 그렇기 때문에, 소량씩 여러 번 섭취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어, 음. 근데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 상태에 맞게 우리 사람 몸은 다 똑같나요? 어떤 사람 비만이고 어떤 사람 비만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기존 질환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섭취하는 게 저는 맞으니까 그 건강에서 철분이나 엽산은 안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부분 질병 치료 시에는 권장 섭취량의 10배나 100배 정도를 섭취하래요.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고 나야신의 치유 효과 중에서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드시면 됩니다. 이게 그 초콜릿 한 개는 아이들한테 주면서 아이들한테는 액티바이즈 한 스푼, 한 스푼 왜 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은 하루에 3에서 5회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다라고 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안전하다. 우리 제품은 남녀노소, 뭐 임산부 다 드실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같은 원피스 다른 느낌으로 제가 입어봤는데요. 저는 제가 아까 PM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세 가지라고 했어요. 을 위해서, 하나는 아이를 위해서, 세 번째는 자유를 위해서. 저는 어떤 엄마가 되고 싶냐라고 했을 때 이 두 사진에서 봤을 때 저는 100% 오른쪽이에요. 왜냐면 저는 예쁘고 멋지고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이한테도 건강을 자산으로 물려주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물려주고 싶어요. 우리 PM은 상속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오늘의
공유를 마지막으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들과 진정한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여기까지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